시작됐습니다. 이제 하루가 남았습니다. 내일 일본 아베 내각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방콕에서 또 도쿄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들은 계속되고 있지만 적어도 지금까지의 일본의 태도는 요지부동이고 심지어 무례하기까지 합니다. 미국도 나서서 일단 현 상태를 유지하자는 이른바 스탠스틸을 요청했지만 일본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안의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일 간 외교적 해법은 물론 미국이 양국에 제시한 중재 노력에도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동맹국 간에 원만하게 사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강한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자기들의 기존 입장을 좀처럼 지금 굽히지 않고 있는 걸로.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현상 유지를 하되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자는 방안을 한일 양국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통은 우리 정부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일본 정부는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미국의 스탠드 스틸, 즉 현상 유지 중재 노력 자체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중재 노력 등 여전히 외교적 해결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로선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방침을 철회하거나 유예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입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예, 청와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상황 점검 회의를 대통령이 주재해서 했는데 혹시 어떤 대책들이 논의가 됐는지 이 공개는 좀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논의된 대책은 일절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일본이 우리 기업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걸로 알려졌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2시간 넘게 논의했습니다. 다만 대책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이제 내일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외교적 해법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일 상황이 생기면 말씀드리겠다라고만 말을 했습니다. 오후 늦게 백브리핑을 공지했다가 다시 취소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는데요. 1%의 가능성이라도 남아있는 만큼 먼저 우리가 대화의 판을 깨지는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이 됩니다. 예. 자, 내일 아침 10시에 일본 가의가 열린다.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얘기기도 하고 또 우리 외교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에서는 아직 시간 같은 것은 정확하게 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10시든 언제든 이것이 이루어지면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시간은 뭐 같은 시간이긴 합니다만 저녁 8시이기 때문에 사실상 외교적 해법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재로서는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가 내일 오후 좀 늦게 아마 열릴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이 회의가 내일 오전으로 당겨질 수도 있고 또 밤 사이에라도 극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원래 지금 얘기가 나온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 아침 10시에 일본 가기가 열린다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발표를 한다는 건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방콕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모임은 오후에 돼 있습니다. 오후 4시인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오전에 이미 일본 가기에서 결론이 다 나버리면 오후에 한미일 외교부 장관들이 만나는 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아침 10시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모든 게 조금씩 좀 유동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고요. 미국의 중재안이 나왔다고 했는데 아까 안의근 기자 리포트에서 우리는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일본은 거부했다. 혹시 그 중재안은 어떤 거였는지 이것도 지금 발표가 안 되고 있습니까? 예, 이게 지금 정부 소식통에 따른 정부 소식통에 따라서 저희가 파악한 내용입니다. 일단 일종의 휴전 협정 성격의 미국 측의 제안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즉 현 상황보다 추가 조치를 하지 말고 관계를 악화시키지 말고 양쪽 모두 가만히 있자는 겁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제안, 그러니까 스탠드 스틸을 분쟁 중지라고 번역한 곳도 있지만 현상 동결로 봐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이 한일 양측의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제안이 있었냐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외신 언론에 따르면 미국의 중재안에 우리 법원이 압류한 이 전번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하지 말라는 내용도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 정부 관계자는 그런 안은 전달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내일 가기가 열리기 전에 오늘 차관 회의가 열려서 거기서 상황이 진전이 돼야 내일 가기에서 이것을 공표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한편에서는 차관 회의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혹시 차관 회의가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에 대한 얘기가 청와대에 들어왔습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도쿄 연결해서 그건 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상황 점검 회의에서 혹시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 그러니까 지소미아 문제도 논의가 됐습니까? 네, 오늘 회의에 정의용 안보실장은 물론이고 이 국방부 장관도 참여했기 때문에 지소미아 폐기가 당연히 논의됐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지소미아 재검토 언급을 한 바 있는데요. 아주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무부가 즉각적으로 유지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미국을 통한 일본의 압박에 이 지소미아가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서훈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서 지소미아 파기론과 관련해 신중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지소미아 폐기가 이 한미 동맹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한 걸로 풀이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모두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수미 기자가 청와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럼 중재안을 외면한 채 내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일본의 움직임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쿄의 윤서령 특파원이 나와 있습니다. 내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은 이미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의,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치자면 국무회의에서 내려지는 건데 그에 앞서서 필요한 행정 절차들이 오늘 있을 거다 이런 전망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차관회의라든가 그런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아니면 이미 있었습니까? 네, 가기의 전 단계인 차관회의가 열렸다는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방침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를 이 경제산업성이 공표를 해야 하는데 이 또한 아직까지 있었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경산성 측은 공표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만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용함마저 이 폭풍 속의 전야로 해석되는 것이 이곳의 분위기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그 전 단계, 예를 들면 사관회의라든가 이런 게 없어도 가기회의에서 가기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공표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까?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보통은 절차상을 이 절차를 거친다고 하면은 차관회의를 거친 다음에 가기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아베 정부 들어서는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이 가기로 직행하는 안건도 적지 않다는 게 이 총리관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한 인사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 10시에 여전히 열릴 가능성은 가장 지금 높은 그런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앞서 미국의 중재 시도가 있다는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백색 국가 배제를 밀고 가는 가장 큰 이유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미국이 요청한 대로 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방침을 강행을 하지 않고 연기하거나 취소할 경우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대항 조치였다라는 점을 스스로 시인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이 신뢰 문제라고 주장을 하다가 안보 문제라고 한번 말을 바꿨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입장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일본 정부가 설사 이 발을 빼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만든 이런 모순적인 구조 때문에 발을 뺄 명분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러나 미국의 중재 시도를 외면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도 일본 사회 내부에서는 감지가 된다면서요? 네,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아사히 신문 보도를 보면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됩니다. 예. 그동안은 미국이 한국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강행을 하게 되면 일본도 나쁘다라는 쪽으로 생각이 바뀔 것이라는 게 이 보도의 내용입니다. 이런 우려와 부담감이 바로 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강행하려는 일본이 마지막까지 고려하고 있는 최종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문하죠. 아베는 일본 국회 첫날을 맞아 또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 개헌을 언급했다고 하던데 짤막하게 좀 전해주시죠. 네, 아베 총리는 자민당 의원총회에서 이 헌법 개정 등 곤란한 문제를 한몸이 돼서 임하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눈길을 끌었던 것은 이 얘기를 하면서 앞세웠던 이 엄중함이 증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라는 말인데요. 이 표현 속에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물론이고 한일 간의 갈등 상황도 녹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개헌과 직접 상관이 없는 국제사회의 문제를 걸고 들어가면서 개헌 추진에 대한 욕심을 드러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ARF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 열리고 있는 태국 방콕의 취재 기자를 연결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현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조금 전인 7시 40분에 이 기자회견은 시작이 됐는데 이 자리에서 한일 갈등과 관련한 중재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된 바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하죠. 김선미 기자가 현지에 나가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기자회견이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네, 약 30분 전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태국 외교장관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조금 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원래 양국 외교장관 회담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인 만큼 한일 관계가 주된 내용은 아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폼페이오 장관은 이와 관련해서 짧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어떤 언급을 했는지 좀 전해드리자면 폼페이오 장관은 한일 두 장관이랑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두 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기를 바라고 이 지난 몇 주간 계속됐던 긴장 관계에서 한일 양국이 앞으로 나갈 길을 찾기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즉 중재 필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내용만 듣고 보자면 좀 원론적인 그런 내용으로 봐도 되는 거죠? 네, 아무래도 공식 기자회견인 만큼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 한일 갈등 관계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리고 이 자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태국 외교장관과의 이 회담 결과를 발표했던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에 대해서 언급했던 만큼 이 중요성 자체는 크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 앞서서 오늘 오전에 거기서는 ARF에 참석 중인 강경화 외교장관과 일본의 고노 외무장관이 따로 회담을 했습니다. 결과는 알려진 대로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굳은 표정으로 서로 돌아섰는데 그 이후에 회담과 관련해서 더 나온 얘기들이 혹시 있는지요? 네, 사실 두 장관이 이 회담장으로 들어가기 약 10분 전에 이 취재진에게 그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 목례와 악수를 나누는 순간에도 표정이 굳어 있었고 이 짧은 대화조차 나누지 않았는데요. 이 같은 분위기는 회담장에서도 결국 계속 이어졌고 양국의 입장차만 확인을 하고 끝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곳에서는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의 이 아베 정권 내부에서의 입지에 대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고노 외무상이 어떤 결정을 할 권한이 없고 이 본국에서의 입장을 이곳에 전달하고 또 이곳에서 일어난 일을 본국에 전달하는 데 그친다라는 것입니다. 예. 하긴 뭐 고노가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떤 커다란 영향력이 있지는 않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죠. 그렇게 회담이 평행선만 그리고 끝난 뒤에 강경화 외교장관은 지소미아 그러니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이 사태에 연기할 가능성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이뤄진다면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것을 재검토할 것이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답을 했는데요. 그 어떤 가능성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강 장관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일의 수출 규제 조치의 그 원인이 그 안보상의 이유로 취해진 만큼 우리 한일 그 안보의 틀 여러 가지 요인들을 우리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가 했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내일 한미일 외교장관이 함께 만나기로 돼 있습니다. 이건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후에 만나는데 오전에 일본 가기가 열리게 되면 사실 세 사람이 만나가지고 뭐 중재하거나 아니면 이럴 소지는 별로 없어 보이긴 합니다. 어떻게 될 걸로 보입니까? 네, 공식적인 외교장관 회담은 예상되는 일본의 내각회의 그 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곳 ARF에서는 한미일 장관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수시로 있습니다. 이 폼페이오 장관도 오늘 한일 장관을 만나서 몇 분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당장 오늘 밤 9시부터도 이 ARF에 참석하는 장관 등 이 수석 대표들의 만찬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한일 장관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지소미아와 연계돼 있는 만큼 이 ARF 이후는 물론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한 뒤에도 이 폼페이오 장관을 필두로 미국에서 계속해서 중재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 아침 10시라는 것은 그렇게 알려져 있을 뿐이지 아직 정확하게 10시라고 공표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유동적이긴 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김선미 기자가 방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연결할 분은 도쿄에 가 계신 분인데 국제통상 분야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 지금 이 사태와 관련해서 그동안에도 굉장히 많이 의견도 내고 또 정보도 전해줬던 분입니다. 지금 도쿄에 가서 의원들도 만났고 또 언론과의 인터뷰도 진행한 바 있는데요. 바로 연결해서 현지 상황이 어떤지 또 앞으로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통상 전문 변호사인 송기호 변호사를 잠깐 현지로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송 변호사님, 원래 이제 오늘 좀
저녁 때 귀국하셔야 되는데 저희 뉴스룸 때문에 좀 늦게 귀국하시는 걸로 들었습니다.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일본 정부가 내일 10시에 결정을 할 것이냐. 현지에선 그런 얘기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내일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일본 국민에게 내보내는데요. 방금 전에 일본 인사로부터 어제 가기를 열었다는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일본 가기를 언제든지 열 수 있기 때문에 빠르면 내일 아니면 다음 주 초까지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가기 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어제 가기를 열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정확한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아베 정부 시절에서 가기를 가기를 화금 이렇게 정기적으로만 한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열 수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어제 가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더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가기에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것을 뭐 결정했다든가 하는 것은 아직 아니지만 사실은 정기적으로가 아니라 수시로 열 수 있는 가기이고 어제 그 일반적인 가기가 열렸을 가능성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1,100여 개가 품목에 지금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른바 이제 백색 국가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이 모든 품목들이 다 개별 허가로 바뀌는 건 아니죠? 그렇죠. 지금 만약에 백색 국가 제외 결정을 이제 가기가 하게 된다면 그 다음 조치로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이 한국으로 가는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방법을 정하는 시행세칙을 이제 개정하게 됩니다. 예. 그때 이제 비백색 국가용 포괄 허가를 어느 제품에 대해서 지정할 것인지 그 절차가 남아 있는데요. 그때 얼마나 많은 제품을 비백색 국가용 포괄 허가로 지정할지가 이번 사태의 중요한 관건이라고 봅니다. 예. 물론 1,000개가 넘는 품목에 대해서 다 개별 허가하겠다고 달려들지는 않겠지만 그런 아무튼 개별 허가만이 가능한 그런 품목을 최대한 적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목표일 수도 있는데 일단 배제가 되면 그래야 이제 그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대적으로 네. 적겠죠. 이건 어떤 방법으로 결정이 됩니까? 그런데? 일본 현지의 어떤 전반적인 상황이 지금 아베 총리의 무역 보복이 일본 산업계라든지 일본 전문가들의 어떤 지지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산업계가 결국은 이게 지금 일본 수출에도 피해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본 수출업계는 가능하면 개별 허가만 허용되는 그런 지정 품목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고 이 경제산업성 고시협의 단계에서 일본 수출 기업들의 그런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중에서도 가장 우리한테 아픈 품목을 골라서 개별 허가 품목으로 정해버리면 그게 사실은 좀 저희로서는 타격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많이 좀 주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쿄에 가셔서 일본 국회의원들도 많이 만났고 시민사회 인사들도 만나고 언론 인터뷰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시민사회 인사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짤막하게 좀 전해주실까요? 지금 일본 국민이 이 사태를 너무 잘 모르고 있다. 제가 만난 국회의원도 우리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해서 위로금 2천만 원 준 사실을 저한테 처음 들었다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좀 더 일본 국민에게 우리 정부의 노력을 좀 더 알리는 것이 필요하고요. 일본 시민사회에서는 이 아베 총리의 이 무역 보복이 우리 인권과 관계된 대법원 판결을 무리하게 개입하고 또 WTO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을 크게 우려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쿄에 가 계신 통상 전문 변호사 송기호 변호사와의 인터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정부와 업계의 움직임도 긴박해졌습니다. 당장 급한 것은 추가로 규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추리고 다른 수입처를 마련해 두는 것이죠. 탄소 섬유 같은 일부 소재는 국산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워낙 대상이 지금 넓어서 당장의 혼란은 피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정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뺄 경우 수출 규제 대상이 되는 품목은 최대 1,100여 개로 늘어납니다. 이 중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줄 만한 품목을 골라 실제 규제에 들어갈 것이란 게 정부의 예상입니다. 특정 품목은 개별 허가로 전환이 된다든지 다양한 형태로 이제 일본이 허가 제도를 이제 운영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선 거론되는 건 일본 의존도가 높은 핵심 소재와 부품입니다. 반도체의 재료가 되는 실리콘 웨이퍼가 대표적입니다. 일본 기업 두 곳의 점유율이 50%를 넘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도 일본 소니의 시장 점유율이 절반을 넘습니다. 국내 업체들은 유럽 등에서 대체 공급처 찾기에 나선 상태입니다. 일본 공작 기계를 대신할 수입처도 찾고 있습니다. 독일 제품이 대안인데 교체하더라도 당장은 혼선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그 안드로이드를 쓰다가 애플을 쓰면은 좀 조작이 좀 어렵잖아요. 처음에는 좀 불편하고 그런데 그 작업자들이 전부 다 그 기기에 다 익숙해져 있거든요. 수소차 등에 들어가는 탄소 섬유는 아예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업체가 최종 테스트를 거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네, 어제 자민당 간사장 측이 약속 시간을 30분 앞두고 우리 의원들과의 만남을 연기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죠. 그 소식을 전해드리고 얼마 후에, 그러니까 어젯밤에 자민당은 이 만남을 일방적으로 아예 취소했습니다. 약속을 2번이나 어기면서도 전화 한 통이 전부였다고 하는군요. 도쿄에서 정정문 기자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어제 일본을 찾았습니다. 특히 집권당인 자민당의 2인자 니카이 간사장과의 만남이 예고돼 관심이 컸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후 약속을 불과 30분 앞두고 회동을 다음 날로 연기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인 어젯밤 9시 30분경 만남 자체를 취소하자는 일방적인 통보가 왔습니다. 방일단 관계자는 자민당 측이 한일의원연맹 관계자에게 전화로 취소를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자민당의 반응은 결국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려는 일본 측의 결심을 보여주는 것이란 반응이 나왔습니다. 아베 총리의 의중이 반영됐고 자민당에 함구령을 내렸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민당과 다시 만나겠냐는 질문에 우리 의원들은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왜 합니까? 우리가 이 거지도 아니고 왜 합니까? 국을 얘기하러 온 거 아니에요? 저희들. 일본의 추가 수출 규제 조치를 자제해달라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친서는 자민당과 만남이 불발되며 공명당에만 전달됐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 열죠. 네, 첫 키워드는 2년 전 니카이로 잡았습니다. 오늘 만나기로 했다가 안 나온 사람. 그렇습니다. 예. 니카이 도시히로 일본 자민당의 간사장인데요. 어제 1박 2일로 찾아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을 어제는 오늘 만나자 미뤘다가 어젯밤 전화 한 통으로 취소했습니다. 예. 그래서 무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2년 전에 우리나라를 찾아왔을 때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정치인 간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때 발언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共に韓国の繁栄、日本の繁栄のために両国の政治家は心ある政治家は協力し合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っています。 예.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찾아와서 특사로 찾아와서 나누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2년 뒤 지금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 물론 자신들의 입장도 있겠지만 회동 30분 전에 갑자기 연기하고 또 밤중에 전화 한 통화로 내일 안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뭐랄까 기본적인 예의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는 정치인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좋은 말로 했지만 인사치레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사실 2년 전 그즈음에도 망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니카이 간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기 며칠 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합의 재협상은 바보 같은 소리다라는 소리를 했고요. 그 전에는 우리나라가 중요한 이웃이지만 한국은 대화를 하는 데는 귀찮은 나라다라고 일본 TV와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니카이 간사장은 흔히 지한파, 한국을 잘 알고 있는 의원으로 분류되는데 과연 제대로 하느냐. 지한파 이런 단어들이 어떤 때는 좀 이게 대체 무슨 뜻이지 할 때가 있긴 있습니다. 지한파라고 해서 꼭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뭐 하는 말로 봐서는 그냥 몇 번 왔다 갔다라고 생각하는 예.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예.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송원석의 개인 청구권으로 잡았습니다. 예. 개인 청구권은 지금 한창 뭐 이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문제. 그렇습니다. 예. 바로 이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이 배상금 청구를 계기로 일본이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현재 아베 정부는 일제 감정기에 일본 기업들의 개인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송원석 의원이 비슷한 입장을 취했는데요. 예. 오늘 한 언론에 나와서 한 얘기인데요. YTN에 나왔었는데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개인 청구권이 포함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즉 그때 포함됐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하고 같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포함됐기 때문에 이제는 소멸됐다는 얘기인데요. 앵커가 살짝 놀라면서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한 여야 의원 중에 개인 청구권 소멸을 주장하는 의원은 처음이었다. 맞냐라는 취지로 재차 묻자 예. 송원석 의원이 다시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 보고 본인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 하지만 두 번이나 대법원은 당시에 1965년에 한일협정은 정부의 외교 보호권만 소멸된 것을 인정했지 불법적 행위에 대한 개인 청구권, 피해 배상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예. 판결문에 어떤 대목을 저렇게 이해했는지는 좀 의문이고요. 물론 소수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는 부적절한 발언 아니냐, 부적절한 의견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 한국당도 지금 일본의 경제 도발에 대해서는 경제 보복이라는 표현을 쓰면 예. 문제 있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그 의견이 틀린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예. 뭐 잘못한 게 있어야 보복을 당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차라리 경제 도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도 들어서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그 규탄하는 입장이잖아요, 한국당도. 그렇습니다. 지난번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 여야 5당 당대표 회동에서도 일본의 그러한 부당한 경제 조치에 대해서 규탄하는 공동 발표문을 낸 바 있고요. 예, 예. 국회에서도 규탄하는 결의안을 내기로 의견을 모은 바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한국당에게 송원석 의원의 입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 핵심 당직자에게 물어보니 이 A 의원은 개인 청구권 소멸에 대해서는 당론이 현재 따로 없긴 하지만 송 의원의 입장은 개인 주장이다. 정반대로 주장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생각한다라고 예. 답을 했습니다. 실제 배상금을 청구할 때 한일 관계가 악화될까 봐 박근혜 정부에서는 불법적으로 재판을 지연시켜서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이 됐는데요. 예. 최근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도 개인 청구권이 소멸 안 됐다는 법무부의 보고를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아베 정부 이전에 일본 정부도 1965년에 한일협정이 개인 청구권을 소멸하진 않았다라는 정부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예. 다만 송 의원은 포함됐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게요.